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딱히 큰 변동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호했던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1.7%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금은 빨간불을 많이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물론 KB금융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정말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CMO 기업들 딱히 짚어낼 만한 업종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좋은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게임주하고 엔터 같은 경우는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지난 컨텐츠의 좋은 흐름이 게임주 쪽으로 다소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오늘 위메이드 보시면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주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게임주하고 엔터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관점에서 엔터주하고 게임주의 흐름도 같이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1000억 규모 이상의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의 흐름이 이어졌고 한마디로 순매수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꺾이기보다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304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 이때 이후로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보시면 오늘이 10월 중에 가장 높은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와는 달리 10월 말이 될수록 흐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도 1000억 규모 이상의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71,000원을 돌파했는데 아쉽지만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만 조금 큰 규모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3일 동안도 두 주체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점 51,500원이죠. 이때가 가장 최저점인데 지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수급만 봤을 때는 정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지금 8거래 연속으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퓨얼셀, 네이버,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위메이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브,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양호하죠. 일단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S&P 500이 0.5%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0.2%의 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9%의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는 아니지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 모두 어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도 연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 니케이는 오늘 1.8%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0월달 추세를 한번 보세요. 10월 초에는 좋지 못했는데 10월 말로 갈수록 조금씩 우상향 패턴이 나왔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전세계 시장이 조금은 양호한 모습으로
10월달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조금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이 상존하지 않는 한 주인 만큼 10월 초와는 다르게 무난한 한 주로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작과 동시에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후장에는 조금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어제 12% 급등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주당 가격이 $1000를 돌파했고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연관성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2차전지 내에서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물론 장 막판에는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테슬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테슬라에서 보급형 전기차의 배터리 타입을 교체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있는 많은 소재 기업들이 지난주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요일하고 오늘 대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한테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첨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테슬라에서 전기차 배터리 타입을 교체하겠다, 이런 이슈는 주가의 약세를 불러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하나의 주가의 조정의 빌미를 불러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테슬라에서 보급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중국산 배터리 타입, 즉 LFP 배터리죠. 이 타입으로 전량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국내 배터리를 배척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진 않거든요. 저가형 그리고 보급형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보다 상위권 모델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CA 배터리, 이 타입으로 두 가지 모델로 나가겠다, 그런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까? 지금 다양한 완성차 기업들이 많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을 낮춤으로써 빠르게 대중화 전략을 취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주가의 하락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전기차의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충분히 저가형 모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위권 모델 내에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은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LG, 삼성 모두 저가 배터리 자체 개발을 선언했던 만큼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가파른 상승이 이루어졌던 국내 종목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약간의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 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9월달이었나요? 20년 9월달. 이때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를 한번 열었어요. 그 당시에 국내 기업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비전이 없다, 솔직히 조금은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그로 인해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기간적인 조정을 거쳤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중국산 배터리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은 매년 20% 이상의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 너무 자극적인 기사에 현혹되어서 악수를 두는 그런 선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2차전지가 꺾이려면 지난주 목요일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라든지 어제, 오늘 이 3일 동안도 연속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첨보를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LNF도 마찬가지로 비록 2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스러운 관점을 가지는 것도 좋지 못한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전체 코인을 아울러서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코인을 아우르는 말이 아니고요. 이 전체 코인 내에 있는 한 가지 코인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을 자동차라고 비유해 볼게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타가 될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이렇게 자동차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ETF가 상장했던 만큼 우리가 최소한 코인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었는데 아울러 미국 연기금에서는 소방관 펀드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즉 미국 연기금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잡코인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방향성 자체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이 두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기금이 투자했다는 것은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연기금은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기업의 주가 흐름이 정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서트. 이 콘서트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면 정말 현실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하이브는 오늘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비트의 운영사거든요. 그런데 주식 막교환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하이브도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엮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코인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연기금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하이브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인을 제껴놓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두 가지 코인을 어떻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수 있는 산업과 업종이 눈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예전부터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쳐다보지 않았었는데 물론 어디에 상장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미국에 상장될지 아니면 국내에 상장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하이브에게는 하나의 재료로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차원지 기업들에 대한 시각하고 코인,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얹어보시면서 적절한 종목이 있으면 투자해보는 전략으로서 내용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